안녕하세요. 수능길잡이 미적분원의 박근영입니다. 학생들이 많이 하는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한두 달 정도 정말 열심히 수학에만 올인했는데 왜 성적이 안 오를까요? 이에 대한 답변으로 오늘 강의는 시작할까 합니다. 선생님이 대나무 사진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대나무 중에 최고로 치는 대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모죽이라는 대나무인데요. 모죽이라는 대나무는 땅에 딱 심고 나면 무려 5년 동안 싹이 나지 않는 겁니다. 자, 1, 2개월도 아니고요. 5년 동안 싹이 나지 않아요. 죽은 줄 알았을 텐데요. 5년이 지나고 나서 주성장기인 4월이 되면 싹이 탁 납니다. 그리고 주성장기 4월부터 하루에 80cm씩이나 자란다고 합니다. 대나무가 주는 교훈은 이렇죠. 5년 동안 싹이 나지 않은 것은 자라지 않은 게 아닙니다. 80cm씩 하루에 자라기 위해서 그 기나긴 시간을 준비한 거죠. 여러분,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만큼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한두 달 열심히 했지만 아직 성적이 오를 단계는 아니었던 거죠. 여기서 핵심은요, 여기서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마치 성공이 눈앞에 와 있는데 이게 눈앞에 와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성공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준비 기간이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 충분히 밑바탕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 답답하겠지만 그 기간 조금만 더 견디시면 반드시 성과가 날 겁니다. 오늘 3강도 그런 성과를 위한 바탕이 되겠죠. 3강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3강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있네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게 이제 수열의 극한입니다. 극한에서 일반적인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등비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도 배웠었죠. 그리고 자,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등비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강의는 어떤 강의냐? 등비 수열이 포함된 식의 극한입니다. 자, 무슨 말인고 하니 이를테면 이런 얘기죠. 등비 수열이 포함된 식의 극한이라는 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우리는 3의 n제곱 이런 거 단독으로 된 거를 우리는 위에서 배웠거든요. 근데 이런 게 아니라 3의 n제곱 플러스 2의 n제곱 뭐 3의 n제곱 마이너스 2의 n제곱 이런 식으로 등비 수열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가 포함된 극한을 첫 번째로 배울 거고요. 두 번째는 자, 구체적으로 수치로 주어진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R이라고 미지수로 주어진 경우입니다. 이때는 경우를 나눠서 해야 되겠죠. 이게 첫 번째 할 거고 우리가 두 번째 할 건데 첫 번째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 두 번째는 R의 범위를 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해석해 주면 됩니다. 이거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할 거에 주의를 집중해야 되겠죠. 자, 첫 번째 그러면 구체적으로 개념은 어떤 건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네요.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던 내용 먼저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배웠었죠. 등비수열 R에 n제곱이 있을 때 1보다 클 때 1일 때는 대입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1일 때는 0이고 그 다음에 이때는 진동한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활용될 게 바로 3번입니다. 3번을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선생님이. 이런 거. 자, 무한대로 갈 때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내용이죠. 자, 이 예와 그 다음에 이 예. 자, 3의 n제곱 마이너스 2의 n제곱. 자, 우리가 우선 알고 있는 것부터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거는 어떻게 계산을 했습니까? 물론 바로 계산을 해도 되지만 우리가 아래 분모의 최고차 n제곱 n제곱으로 나눴죠. 그러면 다시 한번 적어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으로 나누면 3 플러스 n제곱분의 1이고 요거는 2 마이너스 그 다음에 n제곱분의 1이 돼서 자, 요거는 0으로 가죠. 자, 전체가 0으로 가고 0으로 가니까 3분의 2. 그래서 우리는 3분의 2라고 했습니다. 등비 수열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을 때는
뭘로 나누면 되느냐? 3의 n제곱으로 나누면 됩니다. 즉 R의 n제곱으로 나눈다가 핵심이 되고, 여기서 왜 3의 n제곱을 선택했습니까? 그래야 3분의 2의 n제곱이 되면 3분의 2는 뭡니까? 3분의 2는 1보다 작죠? 마이너스 1과 1 사이죠. 0으로 보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 3의 n제곱을 나누는 겁니다. 자, 그러면 3의 n제곱을 나눠볼게요.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1 플러스 3의 n제곱분의 2의 n제곱이니까 한꺼번에 묶으면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거고, 자 3의 n제곱 아래 위로 똑같이 나눠줘야 되겠죠? 역시 3분의 2의 n제곱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분의 2의 n제곱,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범위이기 때문에 요건 0으로 가고 요것도 전체가 0으로 갑니다. 그래서 1분의 1이니까 1이 되죠. 자, 그러면 두 개 비교해 볼까요? 분모의 차수가 높은 n제곱 최고차 항으로 나눈다. 그리고 여기서는 R의 n제곱으로 나누는데 R의 선택 기준은 뭐다? 그렇죠. 3과 2 중에 3이 크니까 R이 큰 수가 되겠죠. R이 큰 수. R이 큰 수로 나눈다는 겁니다. 자, 아직 마무리가 안 됐어요. 아직 마무리가 안 됐는데 하나를 더 비교해 볼게요. 하나를. 자, 이번에는 식을 조금 바꿔서 이렇게 적어 볼게요. 마이너스 3의 n제곱, 2의 n제곱입니다. 자, 마이너스 3의 n제곱, 마이너스 2의 n제곱. 아래 위로 뭐를 나누느냐? 2가 아니고 마이너스 3으로 나눕니다. 마이너스 3의 n제곱으로 나눕니다. 정확하게 얘기해서.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3의 n제곱으로 나누면 1 플러스 마이너스 3의 n제곱, 2의 n제곱이니까 전체의 n제곱. 마이너스 3의 n제곱 똑같이 나눠줘야죠.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분의 2의 n제곱이라고 적을 수 있죠. 마이너스 3분의 2는 뭡니까? 마이너스 3분의 2는 1과 마이너스 1 사이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의 n제곱은 0으로 갈 테고 얘도 0으로 가겠죠. 그래서 답은 뭐다? 1이다. 여기서 2의 n제곱으로 나누면은요, 마이너스 2분의 3의 n제곱이 여기 나오기 때문에 발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3의 n제곱으로 나누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을 때 선생님 아까 3과 2 중에 큰 수는 3이었는데 이거는 그대로 되는데 2와 3, 마이너스 3 중에 큰 수는 2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됩니까? 여기 하나 빠진 게 있죠. 절대값 R이 큰 수를 선택해서 R의 n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면 됩니다.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은 3이죠? 2의 절대값은 2일 거고, 그래서 마이너스 3의 n제곱으로 나눈다고요. 자, 이렇게 선택 기준은 절대값 R이 큰 수라는 겁니다. 자, 다시 아까 처음 했던 걸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우리는 이 계산을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생략하고 바로 최고차, n제곱이니까 앞에 개수를 따서 3분의 2라고 이렇게 바로 했죠. 선생님, 등비수열에서 또 그런 계산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있습니다. 3의 n제곱 나누니까 어차피 뒤쪽은 0이 됐죠. 그러면 3의 n제곱 앞에 개수가 1일 거고 3의 n제곱 앞에 개수가 1이죠. 1분의 1 개수만 바로 따고 와서 1분의 1이니까 1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된다는 거죠. 빠른 계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했던 것도 마이너스 3의 n제곱 여기서도 앞에 개수가 1이죠. 여기 개수가 1이죠. 그래서 1분의 1 바로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요. 자, 근데 선생님이 항상 강의할 때 강조하는 거 있죠. 이 과정을 모르고 그냥 이거는 1분의 1이니까 1이라고 기억을 해둬서는 절대 안 돼요.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지 않거든요. 이 단계를 거쳐야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게끔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단계를 알고 계산이 필요할 때는 빠르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1분의 1 바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입니다. 분모 분자에 뭘로 나누면 될까요? 그죠? 분모에 있는 3의 n제곱을 나누면 되겠죠. 3의 n제곱을 나눠봅시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n제곱을 나누면 5 플러스 3의 n제곱에 2의 n제곱이니까 3분의 2의 n제곱이 될 거고, 이건 어떻게 적을 수 있나요? 3 곱하기 3의 n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의 제곱을 따로 빼면 4, 그 다음에 2의 n제곱 이렇게 적을 수가 있죠. 자, 3의 n제곱을 나눴으니까 나눠지면 3만 남을 거고,
플러스 자 3의 n제곱을 나누면 4는 그대로 있고 3의 n제곱 2의 n제곱 3분의 2의 n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가 극한을 취하면 0으로 가죠. 따라서 답은 뭐다? 5분의 3이다. 자 근데 이런 계산이 나오면 이제 빠르게 가겠다. 어떻게 가겠다? 3의 n제곱 앞에 개수가 5죠. 3의 n 플러스 1은 3의 n제곱 빼고 나니까 여기 개수가 5죠. 따라서 5분의 3 이렇게 빠르게 가겠다. 이렇게 가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과정은 머릿속에 꼭 있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4번은 이렇게 해결할 수 있고요. 자, 단원 종합 문제 5번입니다. 자, 보이죠? 처음이니까 두 가지 풀이를 다 해볼 겁니다. 첫 번째, 뭘로 나누면 되죠? 3의 n제곱으로 나누면 되죠. 자, 근데 3의 n-1제곱이잖아요. 이때는 3의 n-1제곱으로 나누겠습니다. 선생님, 3의 n제곱으로 나눠도 되고 3의 n-1제곱으로 나눠도 되나요? 됩니다. 3의 n 플러스 1제곱으로 나눠도 되나요? 됩니다. 선택의 기준은 단순합니다. 그냥 계산의 편의성입니다. 계산의 편의. 여기서는 계산이 3의 n-1제곱이 편하기 때문에 선택을 한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R의 n제곱으로 꼭 나눈다가 아니고 R의 n제곱, R의 n 플러스 1, R의 n-1제곱도 될 수 있다는 거 조금 유연한 사고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3의 n-1제곱으로 나눠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적을 수 있죠? 1 플러스 여기는 3의 n-1제곱. 자 같이 맞춰줘야 되니까 2의 n제곱도 2 곱하기 2의 n-1제곱으로 적을까요? 그리고 여기도 나눠주면 a 곱하기 3의 n-1제곱이고 3의 n 플러스 1은 3의 제곱 곱하기 3의 n-1이죠. n-1과 2를 더하면 n 플러스 1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플러스 3의 n-1에 2의 n-1제곱. 자, 한 번 더 적겠습니다. 정리해보죠. 밑에 적으면 1 더하기 2는 나오고 3분의 2의 n-1제곱. 자, 3의 제곱이니까 9a가 되겠네요. 9a. 그 다음에 요거는 약분되니까 1이고 그 다음 나오는 거는 3분의 2의 n-1제곱입니다. 자, 이 값이 얼마라고요? 6이라고 했죠? 6. 이때 상수 a 값을 계산하는 겁니다. 자, 얘는 뭘로 갑니까?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죠? 따라서 남는 건 뭐죠? 9a네요. 9a는 6. 따라서 a는 9분의 6이니까 3분의 2. 답은 3분의 2.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빠르게 가면 어떻게 갑니까? 3의 n-1의 제곱을 기준으로 하면 이 식은 이 식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자, 옆에 한번 다시 적어보면 3의 n-1제곱 플러스 2의 n제곱. 자, 3의 n-1제곱 똑같이 맞춰줍니다. 자, 뒤에는 놔두고 이게 뭐가 돼야 돼요? 3의 n 플러스 1이 돼야 되니까 3의 제곱이 필요하고 a가 필요하죠. 그럼 이건 9a죠. 9a. 자, 9a. 자, 이게 뭐다? 6이다. 그럼 뭐만 따진다? 1분의 9a. 따라서 9a는 6. 따라서 a는 얼마다? 3분의 2다. 이렇게 바로 계산을 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시간 절약하면 다른 문제에 그만큼 또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자, 좋아요. 다음 문제. 분모 분자에 뭘 나눠야 될까요? 선생님 3의 이번엔 아까 선생님 3의 n제곱을 나눠도 되고 3의 n 플러스 1을 해도 되니까 저는 3의 n 플러스 2를 선택했습니다. 선생님 잘했죠? 아, 앞에 건 잘했는데 놓친 게 하나 있어요. 뭘 놓쳤나요? 2의 2n제곱. 자, 이 식을 선생님이 조금만 계산을 더 해볼게요. 3의 n 플러스 2는 그대로 둡니다. 2의 제곱이니까 4의 n제곱으로 적을 수 있죠. 2만 제곱만 한 거죠. 자, 요것도 계산하면 3의 n제곱 플러스 자, 이거는 2 곱하기 2의 2n제곱이니까 2 곱하기 4의 n제곱으로 적을 수 있죠. 어때요? 이제는 뭘 나눠야 되는지 보입니까? 그렇죠. R의 n제곱 중에 절대값이 큰 수 4의 n제곱으로 나눠야 되죠. 4의 n제곱으로.
이때는 보이지 않는데 이때는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아, 가로의 n제곱 꼴로 식을 바꿔줄 필요가 있구나. 어떤 식이 나왔을 때는 가로의 n제곱 꼴로 바꿔서 어떤 수가 큰지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는 바로 가볼까요? 4의 n제곱 앞에 개수만 가져온다면 마이너스 1, 2니까 답은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바로 갈 수도 있죠. 자, 이 과정 여러분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이 과정은 여러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설지에는 이 과정을 잘 적어놨어요. 그래서 혹시 헷갈리면 해설지도 한번 참고해보고 꼭 챙겨주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첫째 항이 4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 그 다음에 또 등비수열, 그 다음에 극한이 이렇게 나와 있죠. 아, 되게 복잡해 보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강의 속의 코너 문제 해결력 업 미니 강의입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력 향상을 위해서 선생님이 다양한 전략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이번에 얘기할 전략은 이겁니다. 로드맵을 그려라. 그리고 작은 문제로 쪼개라. 그리고 이것에 집중하자. 자, 문제가 길고 복잡할수록 이런 게 더 효과적입니다. 첫째 항이 4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 자르죠, 여기서.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3인 등비수열. 자르죠. 자, 극한값을 계산합니다. 로드맵을 그려볼까요? 자, A에는 등비수열, B에는 등비수열. 그러면 등비수열이겠죠, 얘는. 자, 여기도 등비수열이고 뭐 적당하게 해도 등비수열이겠죠. 아, 그러면 등비수열의 극한을 계산하는구나. 등비수열의 극한을 계산하면 분모에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R의 n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눴죠? 나눕니다. 이걸로 나누면 바로 해결이 되죠. 그리고 절대값 R의 선택 기준은 절대값 R이 큰 수였죠. 아하, 그러면 등비수열만 잘 계산해서 여기 만들어주면 그 뒤는 쉽게 해결할 수 있겠구나. 이게 바로 로드맵입니다. 그러면 이런 로드맵을 그리면 여러분 어떤 점이 좋으냐? 계산을 할 때도 목적성이 부여가 돼요. 자, 이거 등비수열 일반항을 계산하면서 다음에 뭘 해야 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계산에 자신감도 붙을 수 있고 속도도 빠르게 전개될 수 있죠. 무작정 나오면 계산하고 이걸 어디다 붙이지? 이게 아니고 로드맵을 그릴 수 있는 건 로드맵을 그려본 연습을 한번 꼭 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문제에 집중. 자, 이제 작은 문제, 첫 번째 문제 이거죠. 첫째 항이 4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 그러면 우리 등비수열 구하는 공식. 자,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잘 알고 있죠?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은 A에는 조금 작으니까 크게 적어주면 A에는 A 곱하기 R의 n-1 제곱입니다. A는 첫째 항이고요. R은 공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번부터 계산을 해볼게요. 차근차근. 첫째 항이 4, 공비가 2니까 AN 4, 공비가 2, n-1 제곱. 됐죠? 두 번째.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3인 등비수열. 이거는 BN입니다. 따라서 BN은 3이고 첫째 항이 공비가 3이니까 3의 n-1 제곱. 됐죠? 문제를 조개서 풀고 있습니다. 자, 대입을 해야 되는데 AN, BN은 대입하면 되는데 A의 2n 제곱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문제를 쪼개서 뭘 계산한다? A의 2n 제곱을 계산합니다. 2n 넣으면 되죠. 4 곱하기 2에 2n 제곱 마이너스 1이고 자,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분리할 수 있겠네요. 자, 천천히 해볼게요. 곱하기 2에 2n 제곱 어떻게 했습니까? 2의 마이너스 1 제곱을 따로 뺀 거죠. 그리고 2의 2n 제곱 요거는 2분의 1이죠. 그럼 약분하면 2죠. 따라서 2 곱하기 요거는 4의 n제곱이라고 적을 수 있죠. 4의 n제곱입니다. 자, 그 다음 또 있네요. A의 n과 B의 n을 두 개 곱할 거잖아요. 자, 요것도 같이 적어볼까요? A의 n과 B의 n을 두 개 곱한 것도 대입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두 개 곱하면 되겠네요. 두 개 곱하면 숫자끼리 곱하면 12. 그 다음에 2의 n제곱과 3의2의 n-1 제곱과 3의 n-1 제곱이니까 2와 3을 곱하면 되겠죠. 그냥 6의 n-1 제곱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의 n 플러스 1, B의 n 플러스 1도 있죠. A의 n 플러스 1, B의 n 플러스 1. 그러면 여기에다가 n 플러스 1만 넣으면 되잖아요. 12 곱하기 6의 n제곱. 자, 우리가 작은 문제로 쪼개서 하나하나를 다 계산했습니다. 이제
대입하면 되죠. 대입을 하면 됩니다. 자, 대입을 해서 한번 계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요거 지우고요. 보면 여기 넣어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차근차근 한번 해보죠. 자, 위에 거 계산하면 a n제곱, a의 n제곱, b의 n제곱이죠. 전개한 겁니다. a n제곱은 요거 4 곱하기 2의 n-1제곱. 두 개 곱한 거 a의 n제곱, b의 n제곱 요거 더하기 12 곱하기 6의 n-1제곱. a의 2n제곱 요거네요. 2 곱하기 4의 n제곱. 자, n 플러스 1, n 플러스 1이니까 요거네요. 더하기 12 곱하기 6의 n제곱. 자, 다 됐습니다. 뭘로 나눌까요? 아래 위로? 아래 n제곱, 6의 n제곱. 6의 n제곱으로 아래 위로 분모 분자에 나누면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빠르게 하는 것도 배웠죠? 빠르게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 천천히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요거를 맞추기 쉬운 걸로 맞추죠. n-1제곱으로 맞춰봅시다. 그러면 6 곱하기 6의 n-1제곱이라고 적을 수 있죠. 두 개 하면 6의 n제곱이 되니까요. 위에는 그대로 적을게요. 4 곱하기 2의 n-1제곱 플러스 12 곱하기 6의 n-1제곱이죠. 그러면 뭡니까? 6의 n-1제곱, 6의 n-1제곱 앞에 있는 개수 12, 그 다음에 12 곱하기 6 개수만 가져와도 된다고 했죠? 12 곱하기 6분의 12니까 계산을 하고 나면 답은 뭡니까? 6분의 1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매번 얘기하죠? 6의 n-1제곱으로 또는 뭐 6의 n제곱으로 나눠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래의 분모 분자 나눠서 하는 것도 한번 점검을 해 보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한 게 뭡니까? 등비수열이 포함된 식의 극한이었죠? 극한. 이거 했습니다. 이거 분모 분자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의 n제곱 뭐 플러스 1, 2의 n-1제곱 마이너스 4의 n제곱 딱 보니까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죠? 그죠? 이거 했습니다. 그 다음 할 거는 뭐냐? 요거의 r입니다. 이것들이 전부 다 r로 이렇게 나타내졌을 때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아래 n제곱 꼴을 할 겁니다. 바로 살펴보죠. 개념, 앞에 했던 개념과 연결되니까 그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또 나왔네요. 우리가 했던 거 또 나왔습니다. r이 1보다 클 때, 1일 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앞에 얘기들이 다 바탕으로 해서 다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자, 이제 이거를 조금 바꿔볼 겁니다. 어떻게 바꾸냐? 우선 2번, 3번은 손댈 필요가 없어요. 수렴하죠. 우리 목적은 수렴하는 겁니다. 수렴하면 좋고 발산하는 거는 뭐 어떻게 발산하는지 사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수렴하게 만들어서 그 수렴값을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여기서 발산하는 놈은 수렴하는 형태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자,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요 1번 요 내용을 한번 바꿔볼게요. r이 1보다 크죠? 그러면 r분의 1을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r분의 1은 1보다 작게 되겠죠?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자, 2. 그러면 2분의 1은 1보다 작죠. 자, 그리고 0보다 큽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1보다 크니까 r분의 1은 0보다 크죠. 자, r분의 1은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익숙치 않나요? 익숙하죠? 뭡니까? 요거 r분의 1의 n제곱. 자, 이건 어디 갈까요? 선생님 0이요. 왜요? 그렇지. r분의 1이 공비인데 공비가 0에서 1 사이잖아요. 원래 우리가 어떨 때 0입니까?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일 때 0이죠? 자, 근데 뭐 그 사이에 들어가니까 이건 바로 0으로 들어갑니다. 이걸 조금 바꿔서 n제곱을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주면 r의 n제곱분의 1이라고 적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적겠습니다. r의 n제곱분의 1. 아하, 발산인데 요렇게 역수가 되면은
되는구나. 두 번째, 이 경우도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나눠볼게요. R이 마이너스 1일 때와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로 나눠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일 때는 자 여기 넣어보면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란 얘기거든요. 즉 수열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란 얘기예요. 자, 이 수열입니다. 대입을 한번 해볼까요?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입니다. n에다가 2를 넣으면은 1이죠. 마이너스 1이 제곱이니까. 그 다음은 3은 마이너스 1. 그 다음 1이죠. 자,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이렇게 나눠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1의 2n제곱 짝수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될 때는 1로 갈 거고 마이너스 1의 2n 플러스 1 홀수 번째 2n 마이너스 1로 주겠습니다. 그래야 n에 1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양이 바로 나오죠. 마이너스 1의 1제곱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를 넣으면 4 마이너스 1이니까 세 번째 항이 나오죠. 그럼 마이너스 1이 나오죠. 이건 마이너스 1로 가는 거죠. 홀수 번째니까. 대입을 해서 해결하면 됩니다. 크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대입을 해서 짝수인지 홀수인지 2n제곱 이것만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자, 요거 이제 핵심이죠.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r분의 1이 아까 0과 1 사이에 한 것처럼 역시 이것도 r분의 1을 계산해 봅시다. r분의 1 하면 음수니까 당연히 0보다 작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이 식을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분의 1의 n제곱은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0이죠. 왜?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 0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1과 0 사이잖아요. 당연히 0으로 가죠. 그죠? 범위가 더 좁아졌죠. 자, 이거를 우리 바꾸면 R의 n제곱으로 바꿀 수 있겠죠. R의 n제곱. R의 n제곱분의 1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정리했습니다. 자,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하게 정리합시다. 첫 번째, 여기로 와보죠. R이 1일 때는 그냥 대입해서 하면 됩니다. 뭐 신경 쓰지 않아도 되죠. 대입하면 됩니다. R이 마이너스 1일 때도 대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는 0으로 수렴합니다. 자, 요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절대값 R이 1보다 작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은 0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거 우리가 뭐 남았죠? 자, 요거 요거죠. 요거 다시 요거죠. 요 두 경우는 한꺼번에 적으면 어떻게 적을 수 있냐? 절대값 R이 1보다 크다라고 적을 수 있겠죠?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는 어떻게 했나요? 우리가 두 개의 공통점 R분의 1을 계산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분의 1이 둘 다 0으로 되죠. 어떤 때?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분의 1로 이렇게 변형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방금 했던 거를 한번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이거죠. R의 n제곱을 포함한 식의 극한 어떻게 계산하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우리가 이거 아까 뭐였죠? 1과 마이너스 1 사이였죠? 0이다. R이 1일 때는 1을 그냥 대입해서 하면 된다. 대입해서 하면 됩니다. 세 번째, R이 마이너스 1일 때도 대입하면 됩니다. 대입해서 짝수 번째, 홀수 번째인지만 판단을 하면 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 이 말은 R이 1보다 크거나 또는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한다? R의 n제곱으로 나누고 이 얘기보다 이걸 기억을 하면 돼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분의 1은 0이 된다. 이때는 이렇게 우리가 변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구체적으로 문제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제를 들어가 보기 전에 하나 더 강조하죠. 여기서 R은 뭡니까? 단순한 문자가 아니죠. R은 공비죠, 공비. 자, 여기 전부 다 공비로 바꿀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적을 수 있어요?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 공비가 1이다. 한글로 바꿀 수 있다고요. 단순히 R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R이라는 문자에 너무 얽매여가지고 문제풀이할 때 R만 찾는 경향이 있어요. 공비라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공비가 마이너스 1일 때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좋아요. 실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값을 구하라. 우선
아까 그 경우 다 적어보세요. 첫 번째 뭐예요? 절대값 R이 조금 더 내려서 적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두 번째 R이 1일 때, 세 번째 R이 마이너스 1일 때, 네 번째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 이 경우를 나눠서 하라는 얘기죠. 자, 근데 여기서 조건이 있죠. R이 0보다 크다네요. 그럼 사실 이 경우가 아니고 우리가 실제 구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 경우도 R이 0보다 크니까 1에서 0 사이가 될 거고, 요거는 그냥 R은 1이 될 거고, 요거는 구할 필요가 없죠. R이 마이너스 1은 0보다 크니까 이거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요거는 0보다 크니까 그냥 이렇게 바로 적을 수가 있겠죠. 자, 이 네 가지 경우만 계산하면 됩니다. 이 경우는 우리가 당연하죠. 아주 쉬운 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은 그냥 0이 됐죠. 자, 이걸 그대로 활용을 하면 되겠죠. 우리가 계산하는 건 요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이렇게 적어 보면 R의 n제곱이 포함되어 있을 때 이렇게 경우를 나눴는데 R의 n제곱이 0으로 간답니다. 얘가 0으로 가요. R의 n제곱 플러스 1도 조금 바꿔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R 곱하기 R의 n제곱으로 바꾸면 R의 n제곱 0, 0으로 갑니다. 그럼 1분의 마이너스 1이네요. 그렇죠. 마이너스 1로 가겠죠. 이 값은. 그리고 R이 1일 때는 대입하면 된다고 했죠. R1 대입해 보십시오. 대입. 1의 n제곱. 1이죠 그냥. 그러니까 분모는 2가 될 거고 분자는 1, 1이니까 1 빼기 1이니까 0이네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0이 되는 거죠. R이 마이너스 1일 때는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R이 0보다 컸으니까. 자, 이때는 뭘 활용한다? 4번의 핵심 포인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분의 1이 0임을 활용을 할 겁니다. 이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 아래 위식에 어떻게 한다? 그렇죠. R의 n제곱을 나눠주는 겁니다. R의 n제곱을 나눠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 나누면 1 플러스 R의 n제곱분의 1 R의 n제곱을 나누면 R 마이너스 R의 n제곱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면 뭡니까? R의 n제곱이 0으로 간다면서요. 0으로 간다고요. 0으로 간다고요. 남는 건 뭐죠? 남는 건 그렇죠? R이죠. 1분의 R. 이것만 남는 거죠. 자, 방금 했던 걸 정리해 볼까요? 방금 했던 걸 정리하면 어떻게 적을 수 있나요? 이렇게 적을 수 있죠. 값을 구하여라. 이거일 때 자, 요걸 한번 여기다 정리해 볼게요. R이 0에서 1일 때는 극한값이 뭐가 나왔죠? 마이너스 1이 나왔고, R이 1일 때는 뭐가 나왔죠? R이 1일 때는 0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건 상관없을 거예요. R이 1보다 클 때, R이 1보다 클 때, 이거일 때는 뭐가 나왔죠? R이 나왔죠.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답을 적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때요? 다시 볼까요? 다시 경우를 이렇게 나눕니다. 이 경우는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뭐였죠? 이 경우일 때 요거 활용하는 게 우리가 핵심입니다. 나머지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한 개 더 가보겠습니다. 하나 더. 이번에는 기본 핵심 문제입니다. 우리가 뭐 하고 있나요? 극한을 계산하는데 분모 분자에 R의 n제곱이 있는 걸 하고 있죠. 이게 R의 n제곱이 아니고 뭐 3의 n제곱이다, 4의 n제곱이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했습니다. 그죠? 분모의 R의 n제곱, 절대값 R이 큰 R을 선택해서 R의 n제곱을 분모 분자에 둘 다 나눠준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경우를 나눈다. 경우 기억하죠? 우선 나누세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경우를 1, 세 번째 R 마이너스 1, 네 번째 자, 절대값 R 1. 자, 근데 조건을 봐야죠. 역시 0보다 큽니다. 이제 바로 되겠죠? 자, 이 범위는 0보다 크니까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거고, 자, 이거는 뭐 그냥 그대로 1이고, 요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계산하지 않아도 되고요. 0보다 크니까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자, 이거일 때 우리가 활용할 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은 0임을 활용할 겁니다. 자, 이거를 만족시키는 실수 R의 값을 계산을 했으니까 요 식을 우선 여기다 그대로 한번 적어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Rn제곱 플러스 1. 자, R의 n 플러스 1인데 이렇게 빼면 되겠죠? 그 다음에 3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은 3입니다.
자, R의 n제곱이 극한이 0으로 갑니다. 0으로 가네요. 그러면 밑에 남는 건 뭡니까? 1이고 그 다음 위에는 0으로 가고 0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2죠. 자, 요거는 3. 요 식을 그냥 그대로 적은 거죠. 마이너스 1은 3? 잘못된 결과가 나왔죠. 모순입니다. 왜 이런 잘못된 결과가 나왔나요? 우리가 R이 이거 1대라고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죠. 즉 R은 0과 1 사이가 될 수가 없다. 된다면 이런 이상한 식이 나온다. 그죠? 자, R은 0과 1 사이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R이 1일 때 이거는 뭐 대입을 해보면 됩니다. 그대로 여기다가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면 1이니까 3 1이니까 요건 1이고 요거는 3이고 마이너스 1이니까 없어져서 3이네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3 그대로 적습니다. 계산하니까 1은 3 역시 모순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역시 가정이 잘못됐죠. R이 1인 경우를 계산을 해봤더니 R이 1일 때는 이런 결과가 나온다. 즉 R이 1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둘 다 안 된다는 거죠. 자, 요거는 계산할 필요가 없었고 요거 계산하겠습니다. 요거는 뭘 활용을 해야 된다? 이거를 활용을 해야 되죠. 그러면 아래 위에 뭘 나눈다? 아래 n제곱. 그렇죠. 분모 분자에 아래 n제곱을 나눕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요거는 r만 남네요. 아래 n제곱 나눴으니까 3 마이너스 아래 n제곱분의 1이 3이네요. 자, 그러면 R의 n제곱이 극한이 0이니까 요거 0으로 가고 요거 0으로 가겠네요. 남는 거는 뭡니까? 2분의 R 플러스 3이네요. 이게 3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R 플러스 3은 계산을 하면 6이 되겠죠? 따라서 R은 얼마입니까? 3. R 값은 3.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겠죠. 자, 주의할 거. 이때 나온 결과는 가정이 뭐였죠? 가정. 우리가 R이 1보다 클 때 이런 결론이 나왔죠. 결과가 나오고 나면 그 앞에 가정을 확인해 줘야 됩니다. R이 3이라는 거는 1보다 큰가요? 맞죠? 해당 사항이 되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R은 3이라는 게 답이 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계산을 했는데 R이 만약에 0이 나왔다고 칩시다. 근데 R이 1보다 클 때 R이 0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뭔가 맞지 않죠? 그죠? 0은 1보다 크다 이상한 결론이 나오니까 그러면 해당 사항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R이 3이고 두 개가 모순이고 그 다음에 하나가 답이 나왔으니까 이것을 문제를 만족시키는 R 값은 답은 뭐다? 3.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계속해서 문제를 이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예요, 이제. 자, 다음 값을 구하시오. 경우를 나누면 되겠죠? 자, 첫 번째, R의 제곱, 다시, 첫 번째. R의 제곱이 1보다 작을 때. 선생님 왜 이렇게 적었나요? 이거 절대값 R이라고 적어야 되지 않나요? 왜 이렇게 적었습니까? 선생님 얘기했죠. 공비, 전체의 제곱, 요거는 어떤 형태예요? 요거 보면 R의 제곱의 N제곱이죠. 그러니까 R의 제곱이 사실 공비인 겁니다. 위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R의 제곱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는 게 자연스럽고 맞는 겁니다. 자, 이거와 그 다음에 R의 제곱, 다시 R의 제곱이 1인 경우, 세 번째 R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인 경우, 네 번째 절대값 R의 제곱이 1인 경우로 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근데 절대값 씌우면 R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래서 절대값 풀면 R의 제곱은 사실 1이 될 거고, 요거는 두 개로 나눌 수 있겠네요. R이 1과 R이 마이너스 1. 요건 해당 사항이 없죠. 제곱했는데 음수가 나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요거는 해당 사항이 없어서 계산하지 않아도 되고요. 요거는 이렇게 두 가지를 경우로 나눠보면 되고, 요것도 0보다 크죠? 따라서 절대값 빼고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계산을 한번 해보죠. 자, 이걸 때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제곱은 0우 R의 제곱에 다시 n제곱은 0으로 가죠. 1보다 작으니까 선생님이 0 왜 안 적었나요?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사실 적을 필요가 이렇게 없는 거죠. 그럼 R의 제곱에 n제곱이니까 이걸 한꺼번에 적으면 R의 2n제곱. R의 2n제곱이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구하는 식을 여기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계속 같은 패턴입니다.
1 플러스 R의 2n 제곱. 그 다음에 R의 2n 플러스 1인데 요 플러스 1을 앞으로 이렇게 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 플러스 R의 2n 제곱입니다. 분모 분자 이거 나눌 필요 없네요. R의 2n 제곱이 0이니까 요거 0, 요거 0, 요거 0입니다. 그러면 0 플러스 0이니까 0이고 분모는 1이고 따라서 뭘로 갑니까? 0으로 가죠. 0으로 갑니다. 자, R이 1일 때는 바로 대입을 하면 되죠. 1일 때 바로 대입을 하면 되니까 여기 1 대입을 해볼까요? 1, 2, 1 더하기 1. 요것도 1, 요것도 1, 2. 뭐다? 1이 된다. 마이너스 1일 때 대입을 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1을 했지만 마이너스 1의 2n 제곱은 뭡니까? 1이었죠. 1. 그죠? 그래서 2가 되고. 자, 요것도 1이 됩니다. 마이너스 1의 2n 제곱. 마이너스 1의 2n 제곱 1이 되죠. 근데 R은 마이너스 1이니까 계산하면 요거는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1이니까 0. 따라서 0으로 되겠네요. 자, 마지막 주의를 잘 기울이라고 했죠. 요거는 어떻게 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제곱분의 1에 원래 n제곱이 0인데 n제곱을 요렇게 붙여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됐죠? 그러면 분모 분자의 R의 n제곱을 나눕니다. 자, 계속 같은 패턴이죠. R의 n제곱을 나누면 R의 2n제곱으로 나눠야죠. R의 n제곱이 아니고, 그죠? R의 2n제곱이 0이니까 자, 플러스 1. R의 2n제곱으로 나누면 요거는 R 플러스 R의 2n제곱 나눴으니까 1. 요건 뭘로 간다고요? 0이네요. 0. 따라서 답은 뭐다? R 플러스 1이다. 자, 답을 어떻게 적으면 되나요? 요거 1일 때는 0. 그 다음에 요거 R이 1일 때는 1. R이 마이너스 1일 때는 0. R의 제곱이 1보다 클 때는 이거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체크를 해 봅시다. R의 제곱이 1보다 작다는 거. R의 제곱 여기. 자, R의 제곱이 1보다 작다는 거. 요거는 어떻게 적을 수 있어요? 자, 요거 넘깁니다. 인수분해 합니다. R은 뭐예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죠? 우리는 이걸 어떻게 적을 수 있다? 이렇게 적을 수 있다. 즉, 요거는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부동호 방향이 만약에 반대가 됐다. 반대가 됐습니다. 그대로 넘기면 부동호 방향 반대 그대로 있겠죠? 자, 이게 반대가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올까요? R이 작은 수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R은 1보다 크다가 됐죠. 요걸 줄이면 절대값 R이 1보다 크다가 되죠. R의 제곱이 1보다 클 때는 절대값 R이 1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볼까요? 요거 뭘로 바꿀 수 있다고요? 요거 범위를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라고 바꿀 수 있고, 요건 뭘로 바꿀 수 있다고요?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서 요거일 때는 0, 1일 때는 마이너스 1일 때는 0,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는 요거, 이렇게 답을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술형 코너죠? 서술형 코너인데 똑같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계속 같은 방법으로 풀면 되는데요. 첫 번째 뭡니까? 자, 계속 반복하고 있죠, 지금. 아마 충분히 이해를 잘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경우를 나누죠. 자, R이 특별히 만족하는 게 마이너스 1은 안 된다고 적었네. 이거 할 필요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일 때 이걸 한번 바꿔 적어보죠. 이걸 바꿔 적어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 플러스 1이고 2 R 곱하기 R의 n제곱, R을 하나 뺐습니다. 플러스 4는 3이라고 적을 수 있겠죠. 자, 요거일 때는 이제 안 적어도 알겠죠. R의 n제곱이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죠. 0으로 가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1분의 4. 1분의 4는 4니까 4는 3이라는 결론이 나오죠. 왜 이 결론이 나왔습니까? 요거니까 이렇게 나온 거죠. 자, R이 1일 때는 1 넣으면 분모는 2. 그 다음에 여기는 1 넣으면 2. 그러니까 6은 3. 이런 결론이 나오고. 자, 요거일 때 우리가 활용을 하는 건 이거죠. R의 n제곱분의 1이 0이다. 그럼 R의 n제곱을 나누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R의 n제곱분의 1이고, 자, 나누면 2의 R 플러스 4는 3이죠. 4가 아닙니다. R의 n제곱분의 4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럼 얘는 0이고 얘도 0이죠. 그럼 뭐가 남습니까? 2R은 3이죠. 자, 선생님 계산부터 쭉 하고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4는 3이라는 결론이 됩니까? 이건 모순이죠.
따라서 이 경우는 될 수가 없다. 3은 3, 맞네요. R은 1은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때는 뭐죠? 2R은 3이니까 계산하면 R은 2분의 3이 되는 거죠. 2분의 3, 2분의 3은 1 절대값 R 1보다 크다에 해당되죠. 따라서 요거는 해당이 된다. 자, 그래서 모든 실수 R의 값을 합하는 건 R이 되는 건 1과 2분의 3이니까 1 더하기 2분의 3. 계산하면 뭐죠? 2분의 5.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채점 기준인데요.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한 거죠. 이렇게 경우를 이렇게 세 가지 R-1은 빼고 세 가지를 나누고 계산하면 점수를 받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아까 계산한 거 그 합계만 계산을 하면 점수를 이렇게 또 부여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서술형 코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2n제곱, 2n제곱, 2n제곱. 그러면 범위를 어떻게 나눠야 됩니까? 이거는 R의 제곱, 2n제곱이니까 R의 제곱에 n제곱이죠. R의 제곱을 공비로 1보다 작다. 두 번째 R의 제곱이 1이다. 세 번째 R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마이너스 1이 될 수가 없으니까 1보다 크다. 자, 그러면 요거 이제 다시 적어주면 사실 바로 해볼까요? 그냥 지금 R만 계산을 하면 되니까 R의 n제곱은 0이죠. 자, 그럼 위에 걸 다시 적어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2n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R 곱하기 R의 2n제곱 플러스 3 곱하기 R의 2n제곱 플러스 6은 5죠. 자, 그러면 여기 잘못 적었네요. n제곱이 아니고 2n제곱이죠. 그죠? 그러면 0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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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뭡니까? 1분의 6이네요. 1분의 6은 5. 모순이죠. 모순. 즉 R의 이 범위는 R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R제곱이 1일 때는 나눠야 되겠죠. 두 개를 어떻게 나눕니까? R이 1일 때랑 R이 마이너스 1일 때. R이 1일 때는 1 넣어봅시다. 1 넣으면 2. 분모는 2. 1, 3, 6이니까 9, 10, 그 다음에 5. 요거 5는 그대로 적은 거죠. 5는 5. 맞죠? R의 1은 될 수가 있습니다. R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1을 여기 넣어주면은 2.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1이 되고 요거는 3, 6이니까 8이 되네요. 자, 요거는 5. 4는 5. 이것도 모순이죠? 이거 될 수 없습니다. 자, 이때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2n제곱분의 1이 0이 되겠죠? 자, 그러면 나눠봅시다. 나눠보면 R의 2n제곱을 나누면 1 플러스 R의 2n제곱분의 1이고, 자, 나누면 R 플러스 3 플러스 R의 2n제곱분의 6은 5죠. 그럼 뭡니까? 0으로 가고 0으로 가죠. R 플러스 3은 뭡니까? 5. 따라서 R은 뭡니까? 2. R의 2가 요 가정도 만족합니다. R1, R2. 따라서 합은 얼마다? 3.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빠르게도 알아듣겠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한 게 우리 이겁니다. 이제 등비 수열이 포함된 이거 극한을 했었고요. 드디어 우리가 수열의 극한이라는 단어를 끝을 냈습니다. 고생 많았고요. 여러분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보시고 매스레트도 나가니까 꼭 한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 선생님은 뵙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It's Saturday morning and we've got